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몸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비밀, 바로 유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혹시 여러분은 부모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키가 크다거나, 눈매가 닮았다거나, 심지어 콧대가 높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런 현상들은 모두 유전이라는 놀라운 원리 덕분에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을 만드는 설계도인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닮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생명의 시작, 유전의 원리. 우리는 보통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죠. 바로 그 순간 아빠의 정자 속에 있던 세포액과 엄마의 난자 속에 있던 세포액이 서로 만나게 돼요. 이 핵 속에는 우리 몸을 만드는 설계도인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아빠로부터 23개, 엄마로부터 23개를 물려받아 총 46개의 염색체 쌍을 갖게 된답니다. 염색체 크로모솜. 염색체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실처럼 생긴 물질이에요. 이 염색체는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아서 쌍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 염색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 용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돼요. 마치 책꽂이에 꽂힌 책과 같다고 할까요? 수많은 정보가 빼곡히 담긴 책들이 쌍으로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침팬지의 염색체 개수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나요?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지만 침팬지는 48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대요. 비슷해 보이지만 염색체의 개수부터 차이가 있죠. 유전자와 DNA. 그럼 이제 그 책 안을 들여다볼 차례예요. 염색체라는 책 속에는 유전자라는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이 유전자는 우리 몸의 모든 특징, 즉 키, 머리 색깔, 심지어는 쌍꺼풀 유무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유전인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유전자는 DNA라는 아주 긴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DNA는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도 이 DNA 설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설계도는 이중나선이라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사다리를 꼬아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DNA는 아데닌 A, 구아닌 G, 시토신 C, 티민 T라는 4가지 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염기들이 A와 T, G와 C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며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DNA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라고 RNA라는 전달자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RNA는 이 지시를 받고 우리 몸의 세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단백질을 만들게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게놈이라는 단어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게놈은 한 생명체가 가진 모든 유전 정보의 총합을 뜻해요. DNA의 모든 정보, 즉 유전자와 염색체를 모두 합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마치 대한민국 헌법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모든 규칙이 게놈이라는 거대한 책에 담겨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30억 개나 되는 인간의 염기 서열을 밝혀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아직 이 염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두 알지는 못한다고 해요. 세포 분열 생명의 증식.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포 하나에서 수많은 세포를 가진 복잡한 생명체로 자라나는지 알아볼까요? 바로 세포 분열 덕분이에요. 유사 분열. 수정된 세포, 즉 접합자는 혼자서 몸집을 불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죠. 이렇게 한 개의 세포가 2개의 똑같은 딸 세포로 나뉘는 과정을 유사 분열이라고 해요. 마치 복사기처럼 엄마 세포와 똑같은 수와 종류의 DNA를 가진 딸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의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돋는 것도 바로 이 유사 분열 덕분이랍니다. 이 유사 분열은 우리 몸의 체세포에서 일어나요. 감수 분열. 그런데 일반 세포와는 좀 다른 특별한 세포가 있어요. 바로 생식세포, 즉 정자와 난자예요. 이 세포들은 자신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준비를 해요. 이 과정을 감수분열이라고 해요. 감수분열은 2번에 걸쳐 일어나요. 첫 번째 분열에서는 일단 염색체가 복제된 후, 2번째 분열에서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는 원래 체세포가 갖고 있던 염색체 수의 딱 절반만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든 정자와 난자가 다시 만나야만 새로운 생명체가, 새로운 염색체의 수 46개를 유지할 수 있겠죠. 3. 성의 결정과 유전자의 작용. 성의 결정.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건 대체 뭘까 궁금해한 적 없나요? 바로 우리 몸의 23번째 염색체, 성염색체가 그 답이에요. 남성은 X와 Y 염색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여성은 X 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는 정자를 만들 때 X 또는 Y 염색체 중 하나를 전달하고 엄마는 난자를 만들 때 X 염색체만 전달해요. 만약 아빠가 X 염색체를 가진 정자를 주면 엄마의 X 염색체와 만나 XX가 되니 딸이 태어나고, 아빠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를 주면 엄마의 X 염색체와 만나 XY가 되니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결국 자녀의 성별은 아빠의 정자가 결정하는 거랍니다. 유전자의 작용. 앞서 유전자가 우리 몸의 특징을 결정한다고 했죠. 이 유전자도 염색체처럼 쌍으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 쌍을 대립인자라고 불러요. 머리카락을 예로 들어볼게요. 곱슬머리 유전자 대문자 A와 고든머리 유전자 소문자 A가 있다고 해볼까요? 곱슬머리 유전자는 우성, 고든머리 유전자는 열성이에요. 여기서 우성은 힘이 센 유전자, 열성은 힘이 약한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만약 아빠와 엄마에게서 모두 곱슬머리 유전자 대문자 A를 받아서 대문자 AA가 되면 당연히 곱슬머리가 되겠죠. 반대로 고든머리 유전자 소문자 A를 모두 받아서 소문자 AA가 되면 당연히 고든머리가 돼요. 그런데 만약 한쪽에서 곱슬머리 유전자 대문자 A를, 다른 한쪽에서 고든머리 유전자 소문자 A를 받아서 대문자 A 소문자 A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센 곱슬머리 유전자 A의 영향을 받아서 곱슬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을 동형접합자라고 하고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쌍을 이형접합자라고 부른답니다. 자, 여기까지 유전의 원리에 대해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며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부모님과 닮은 곳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유전의 신비로운 원리가 여러분에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 몸을 만드는 설계도, 유전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설계도에 작은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즉 유전자 질병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유전자 질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유전자에 의한 질병, 염색체 구조의 결함에 의한 질병, 그리고 성염색체에 의한 질병이에요. 각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1. 유전자에 의한 질병 설계도의 오타. 우리가 가진 유전자라는 설계도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있죠. 그런데 만약 이 설계도에 오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설계도의 한 부분이 잘못 그려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처럼 유전자의 오타는 우리 몸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성 유전자에 의한 질병. 우성 유전자에 의한 질병은 힘이 센 우성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이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 이 질병이 유전될 확률이 50%나 돼요. 예를 들어 무도병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이 병은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병이에요. 마치 춤추는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해서 무도병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병은 보통 30대에서 40대에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병에 걸려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열성 유전자에 의한 질병. 다음은 열성 유전자에 의한 질병이에요. 이 질병은 부모님 모두에게 문제가 없어 보여도 둘 다 숨어있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마치 부모님이 둘 다 곱슬머리 유전자를 숨기고 있다가 자녀에게 둘 다 고든머리 유전자를 물려주어 고든머리를 갖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소아 흑내장성 지진아. 이 병은 대뇌세포의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무서운 병이에요. 태어난 지 1년 정도 지나면 시력을 잃고 대부분 6세 이전에 사망하게 돼요. 페닐케톤요증. 이 병은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정신지체 질병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이 병은 조기 진단만 잘하면 특별한 식단 조절을 통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마치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그 음식을 피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요. 겸상적 혈구빈혈증. 이 병은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변형되어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원래 동그란 적혈구는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는데 낫 모양이 되면 제 역할을 못해서 심한 통증과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염색체 구조적 결함에 의한 이상. 다음은 염색체 구조적 결함에 의한 질병이에요. 지난 시간에 염색체를 책꽂이에 꽂힌 책에 비유했었죠. 이 질병들은 책꽂이에 책이 한 권 더 꽂히거나 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비슷해요. 다운 증후군. 이것은 가장 흔한 염색체 질환 중 하나예요. 21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얼굴이 평평하고 눈꼬리가 올라가는 등 독특한 외모를 갖게 되고 지능 발달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3. 성염색체에 의한 이상. 마지막으로 성염색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성염색체는 우리의 성별을 결정하는 23번째 염색체였죠. 이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면 성정체감과 발달에 영향을 주게 돼요. 터너 증후군.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으로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예요. 키가 작고 난소 발달이 미숙해 2차 성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여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X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XXY 염색체를 갖는 경우예요. 평균보다 키가 크고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 고환 발달이 빈약하고 지능 발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트리플 X 증후군. 여성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X 염색체가 3개 있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언어 지능이 손상되거나 불임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유전자 질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몸을 만드는 설계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로운지 다시 한번 느끼셨죠? 유전병은 단순히 유전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다양한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유전 상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유전 상담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혹시 유전적인 질병이 있을지 미리 알아보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물을 챙기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유전 상담이 왜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유전 상담의 개념. 유전 상담은 임신 중인 부부가 태아에게 유전 질환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상황인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유전 상담사는 부모님과 가족의 유전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여러 검사를 통해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요. 만약 아기에게 유전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그 질환의 특징, 치료 방법,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죠.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은 부모와 아기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유전 상담의 대상. 그럼 어떤 사람들이 유전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물론 모든 부부가 원하면 받을 수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여성이 35세 이후에 출산할 경우, 엄마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태아에게 유전적 이상이 생길 확률이 조금씩 높아져요. 마치 오래된 책일수록 내용에 오타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35세 이상 여성들은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장돼요. 자녀 중에 유전 장애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는 경우 첫째, 아이가 유전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둘째 아이도 같은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음 임신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연유산을 여러 번 경험한 경우 이유 없는 자연유산이 반복된다면 혹시 부부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 중에 유전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할아버지나 삼촌 혹은 사촌 중에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부모님에게는 증상이 없더라도 다음 세대로 유전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3. 태아의 이상 유무 진단법 아기 건강 확인하기. 자, 이제 유전 상담을 받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초음파 검사는 가장 흔하고 안전한 방법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본 그 초음파 검사 맞아요.
뱃속 아기의 장기 모양이나 팔다리가 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예요. 태아 MRI는 초음파보다 훨씬 더 자세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태아의 기억 여부를 초음파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죠. 마치 일반 카메라로 찍기 힘든 부분을 엑스레이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해요. 육모막 육모생검은 임신 초기인 10에서 12주 사이에 태아의 육모 조직을 조금 떼어내서 유전적인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양수채취법은 임신 16에서 18주 사이에 산모의 배에 가는 바늘을 넣어 양수를 조금 뽑아내는 검사예요. 이 양수에는 태아의 세포가 들어있어서 염색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산부 혈액 선별 검사는 임신 16에서 18주에 산모의 혈액을 채취해서 다운 증후군 같은 질환의 위험도를 계산하는 검사예요. 이 검사는 위험도가 높은지 낮은지만 알려주는 선별 검사라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추가 검사를 해야 해요. 비침습적 태아 진단법은 가장 최신 검사 방법 중 하나예요. 산모의 혈액 속에 있는 아주 소량의 태아 DNA를 분석해서 염색체 이상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바늘을 찌를 필요가 없어 산모에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태아경은 아주 작은 튜브를 자궁 안에 넣어서 직접 태아의 팔, 다리, 얼굴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보통 다른 검사들로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죠.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통해 아기의 건강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유전 상담은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몸을 만드는 유전자가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로운지 느껴보셨나요? 유전은 단순히 부모를 닮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유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